어린 방송의 시청자 여러분, 진짜 돈 안 돼도 정말 바쁘네요. 오늘 방송 4개를 하네요. 4개. 윤창중 우리 전 대변인 방송 33분짜리 정도 하나, 내 방송 1시간 30분짜리 2개, 그 다음에 여기 한 3, 40분짜리 하나, 글도 써야 되고 번역도 해달라고 누가 계약 맺는데 그 전문 번역사한테 맡기면 됐겠는데 내한테 맡겨가지고, 와 정말 댓글로 피곤하다는 얘기 누가 댓글 다지마 짜증나니까 정말 피곤합니다. 사실 자기 필링을 좀 여기 좀 제발 좀 적지 말았어. 나 저는 아주 싫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사적인 건 여기 올리지 말고 무슨 말을 했는지, 말에 대한 토론을 해야 다른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사니까. 그 예절입니다. 예절. 오늘 보니까 문재인은 뭐 내년도 예산 때문에 그런지 시정연설인데 뭐 여전히 큰 정부, 세금 많이 거두는 정부, 세금 많이 풀어서 소득 성장하겠다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정말 반드시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국가 망한 것처럼 대한민국 국가 망하는 식의 정책을 펴겠다고 시정연설을 하는 거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이런 걸 남겼네요. 문재인 꼭 대통령이 그래. 하기야 자기들도 경기지사까지 했으니까 대통령 안 들어가면 돼. 문재인은, 나는 대통령 뺍니다. 문재인은 국민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문해서 놀랍게도 임종석 비서관 콕 집어 제일 먼저 만나면서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에 어느 은행이 걸렸다는데 보장 한도를 넘는 예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값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장은, 가게는, 취업은 가는 곳마다 난리인데 이런 유언비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세상이 흉흉해지니까 정부를 믿을 수 없고 상식을 파괴하고 반미하고 북한의 굴종적이 되니까 이 모든 대한민국의 살아온 생존 방식을 뒤엎어버리니까 체제 전복 세력처럼 보이니까 국민이 온갖 유언비가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치매 걸렸다는가 아니다 이런 유언비어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은 괜찮아요, 잘 될 겁니다 라며 유언비어를 단속한답니다. 김정은처럼 모든 국민들을 단속할 모양입니다. 김문수 지사.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똑바로 보고 국민들의 고통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민생 비상대책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당권 비상대책위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멸망국당처 하는 짓거리 보면 정말 비상시국입니다. 비상국민회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옛날 비상국민회의라고 뭐 일회성 하나 만들었거든. 그거 사라져버렸잖아. 다 일회성, 절기우파, 웰빙우파, 위장우파가 자유한국당 장악해 있고, 절기우파가 우파단체도 장악해 있고, 문재인은 위장 대한민국 세력, 위장 평화 세력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부도나고 괴멸되고, 위장 평화가 있으니까 전란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온갖 유언비어가 나놉니다. 사실 청와대나 여당 지도부가 유언비어 생산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재벌들이 지난 평양 갔을 때 냉면 뭐 구멍에 넘어갑니까? 이런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오늘 논란이 벌어졌어. 홍영표 여당 원내대표가 그거 재벌들 서너 명한테 물어보니까, 기업가들 서너 명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다 그러더라면서 이제 물타기 하는지 가짜 뉴스 만들든지 뭔가 모르게 뭔가 이제 하는 분란이 시작되니까 김도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야 기업가들이
없는 말 지어냈겠나. 기업가들 협박하지 마라. 그래서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빈손으로 왔습니까? 하는 저 북한의 협박 공갈범 이성권의 협박이 국민들은 붕괴하는데 청와대도 뭐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사실로 확인된 바 없다 하면서 북한이 우리를 협박 공갈한 것에 대해서는 물타기를 해. 어떻게든지 북한 갑자기 분위기 싸하게는 갑분싸라고 그래. 이성권 보호하는데 이 정권이 길을 쓴단 말이에요. 맥락이 같아. 얼마 전에 문정인이가 김정은이 자기 형을 죽이긴 했지만 악마시하지 말라고 북한을. 뭘 보고 악마시하랴? 이런 너무나 회개한 북한 감싸기, 북한 퍼주기, 대한민국 괴멸시키기가 심각하게 진행되니까 민심이 뒤숭숭합니다. 거기에 대해놓고 오늘 문재인이가 시정연설인지 뭔지 하나 했는데 보니까 큰 정부, 세금 많이 거두는 정부, 수출 많이 했는 거 마치 자기 공로인 것처럼 기업가들이 얼마나 이 정권에서 얼마나 포로처럼 인질처럼 끌려가고 북한에 가지고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요것도 처먹고 와도 찍소리 못하고 여당 원내대표가 홍영표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누구 확인하면 그거 대답하겠어? 무서워가지고 그거 그랬다 하면은 북한 협박했다고 시인만 해도 불이익을 당한다고 기업가들 엎드리는 게 대한민국의 전체주의적 포갑사회인데 그게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위대한 기업가들 수출 6천억 불 통과하면 문재인 때문이야. 공정경제를 하면서 그 기업가들의 수출하는 거 내가 안 차버리는데 이렇게 경제성장률 이게 수출 많이 한 것은 지금은 생산 역량이 확 추락했다고 그거는 창도 지적하지 마라. 문재인 정권 때문이 아니야. 문재인 정권은 이 상황을 오늘도 시정연설에서 비판했어. 서민 삶이 힘겨워지는 거 문재인 정권 사라지 못해. 대기업에게 돈 잘 벌어온 대기업 때문에 서민 힘들어졌다고 얘기하지 마. 대기업 돈 안 벌어오면 서민이 굶어 죽어. 북한에서 300만 굶어 죽어. 서민이 힘들어진 것을 대기업의 잘못으로 나무르면 되나? 중소상공인들이 이런 사회주의 정권 세금 많이 짜가고 세금 짜가 저끼리 갈라먹고 저런 황당한 직업 창출한다 그러면서 50 몇 조 원 때렸었는데 직업 하나 창출한다는 이런 무능하고 환경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새만금에 환경 파괴할 수 있는 태양열 패널을 10만 개 아니 10조 그거 갖다 심으면 이게 말이 돼? 하는 정책마다 자유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해치는 짓을 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지. 그 책임은 정권이 져야지. 무슨 성장에 치중해가지고 양극화 아직도 거슬러고 있어. 성장 안 하면 양극화가 아니고 다 골아주게 돼 있어. 성장 덕분에 양극화 덜 됐다. 딩동댕이야. 세계에서 빈부격차 가장 적은 나라 사장과 종업원이 가장 돈 차이 적게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거의 다른 나라는 사장들 엄청나게 많이 받아. 능력 있는 자는 많이 줘. 우린 덜 주는 편이야. 복지 이런 정권이 진실치 못하고 위선적이고 군중 쿠데타 일으키는 정권이 복지나 인권을 덜 먹이면 복지나 인권이 파괴되게 돼 있어. 구조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함께 살기 위해서 경제구조, 사회구조를 사회주의적 근본적으로 바꿨다고? 다 못 살게 돼 있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람 중심의 경제기조 망합니다. 혁신성장 망합니다. 공정경제 망합니다.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사람 중심 경제 하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주식이 다 올라가고 다 몰라요. 앞으로 이 계속하면 베네수엘라권 납니다. 왜? 사회주의 정책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사회주의화, 미국도 사회주의화 되면은 미국의 민주당이 지면 베네수엘라권 난다는데 우리는 미국의 민주당보다도 훨씬 극좌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베네수엘라 미국이 100년 걸린다면 우리는 2, 3년 만에 베네수엘라 꼴 난다니까. 지금 위태위태 하잖아. 은행 기업들이 미국 재무부에서 북한 돈 퍼준 게 퍼주지 마라 그러는데 퍼준지 안 퍼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감시감독 받느라고 대북 제재 경고 재무부에서 미국 재무부 내리고 그러면서도 대북 제재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안심은 시키지만 원칙이 어긋나면 대북 제재 당하는 거지. 대북 제재 어기지 말라. 경고해가면서 더블 경고해가면서 미국이 우리 기업 은행 이런 것들을 북한 퍼주지 말라 그러는데 이 정부는 모든 발표가 퍼주는 데 비쳐 있어. 남북한 도로 어떻고 개성공단 어떻고 금강산 관광 어떻고 심지어 나무 심어준다고 해가 돈 퍼주려고. 그것까지 미국 재무부에서 돈 퍼주는 사람도 조사한다고 합니까? 모두 잘 사는 세상은 없어. 모두 잘 살려고 하다가 공산당 되면은 북한처럼 김일성 일족 집단, 주사파, 빨갱이들만 잘 살고 다 가난하게 돼 있어. 모두 못 사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두 잘 사는 사회 없어. 공정한 경쟁, 차등적 빈부. 얼마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기회 균등이 있는가, 또 경쟁할 때 얼마나 공정한 룰을 사회 지켜주는가. 지금처럼 좌익 귀족 노조 거기 임시직 들어와가지고 며칠 만에 정규직 되고 이런 불공정 취업 경쟁 이런 거 벌어지면은 문재인 정부 이런 것들이 이런 짓 하면은 정말대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키고 그 준비해온 사람들은 기회가 사라지는 이런 불공정한 취업 경쟁을 시켜 부르면은 공정한 사회가 안 되지. 문재인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 사람 중심 경제 다 망할 짓입니다. 경제에는 공정이 없어. 전쟁에 공정이 없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외국 국제사회에 살아남아. 우리끼리 아무리 살아남아도 공정의 여름으로 대기업들 아무리 끌어내려봐봐. 나라 망하지. 공정해. 화형 평준화돼가지고 남북한 격차가 없어져. 우리 망해가지고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같이 망하면은 그때는 망한 노예들의 통일이 일어나겠지. 차라리 통일하지 않고 반쪽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지키는 게 낫지. 문재인식으로 가면은 통일 때 남한의 죽음, 남한의 패전,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는 통일 안 한 만보다 1000배 만배 못하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사니까 북조선 노비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우리가 어려진 게 아니야.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어렵다. 핑계야. 저 미중 무역 분쟁이나 전쟁 사이에 한국은 큰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어. 노선만 잘 걸으면. 다른 나라에 좀 핑계다 대고 우리가 망할 짓 하는 것을 침묵하는 계속 뭐 양극화, 소등, 불평등, 상투적인 좌익 용어 쓰지 마라.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은 이 정권이
자유시장경제 자유 없애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통성 없애고 민주적으로 뽑힌 대통령 감옥 집어넣고 평화 이름으로 전쟁으로 몰아가니까 저주받아갈 대한민국 경제가 국민들이 사기가 끊겨가지고 기운이 이 나라 망하겠다 싶어요. 자영업자 몰라가고 세금 많이 걷으니까 쓸 돈 없어가지고 자영업자 몰라가고 가봐 자영업자들 문을 얼마나 많이 닫았는지 장사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 포용적 민주주의 해가지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자들 박근혜 대통령 죄도 없는 걸 뇌물죄 뒤집어 탄핵 그 포용적 민주주의요? 배타적 독재주의야. 좌익 갑질하는 사회를 만든 거예요. 포용적 번영 천만에 좌익들 세 걸음으로만 번영하고 나머지 다 죽게 돼 있어. 포용적 성장 우파 정권이 들어올 때만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 이제는 성장이 없어. 포용적 후퇴, 포용적 파산 같이 껴안고 파산하는 거지. 이제 두고 봐. 그게 사회주의 망상이 주는 저주예요. 고 알량해. 이 오늘 시정연설 전문 글 보니까 완전히 포용국가 앞으로 독재국가 배타적인 좌익 배타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이런 나라 출산율 안 늘어납니다. 페미니즘 좌익 이념이 들어간 데서는 인구 안 늘어납니다. 문재인 정권 사라지면은 경제가 좋아지고 생명의 기운이 넘쳐가지고 인구도 늘어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살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기운이 가득한데 어떻게 인구를 늘어나나? 페미니즘이 들어가 버리면 애를 안 낳는데 변형된 공산주의로서 문재인의 이런 공허한 예산 늘려가지고 그 예산을 비생산적인 복지란 이름으로 걸베이 새끼들 키워가지고 복지 웰페어 타먹게 만드는 그런 나라는 절대로 성장 안 옵니다. 일터로 몰아야 됩니다. 김동연, 장하성 교체해도 한참 전에 교체해도 문재인이가 무슨 혁신, 성장, 무슨 이런 얘기 했었고 사람 중심 했었고 공정경제 해서하는 거 보니까 날이 갈수록 경제 말아먹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잘못된 사회주의 정권에 들어와가지고 전자권 환수하는 데로 엎어져 있고 잘 싸우는 미군들한테 전자권 주고 우리는 어영부영해도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방하면은 이런 북한의 굴종적인 정권이 우리 북한 말고 싸울 때 누가 있나? 중국하고 싸우랴? 미국 군대 붙어 있어야 중국하고 안 싸우고 나를 지킬까 이거. 그거 몰아내가 중국 놈 종질하려고. 미쳐도 보통 미친 촛불 마적단이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을 때 이 나라는 이미 이런 저주받은 사기꾼들에 의해서 나라가 위선과 폭력으로 망해가게 됐잖아요. 무슨 김광일 문재인 정부의 과속 스캔들 수습 누가 할 건가? 말장난치지 마라.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 몰아내고 문재인 떠오르는데 1등 공신이다. 조선일보가 어떻게 죽어줘야 문재인 정권 망국을 수습할 것인가? 이 정도 방송은 돼야지. 알약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눈에는. 그나마
브라질에는 미친 듯이 망국적인 사회주의 가다가 이제 거구라도 불리기도 하고 우파가 불리는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실컷 망해보니까 정신 들만하지. 이제 그나마 브라질은 정신 차려가지고 제대로 굴러갈 게 아닌가 싶은데, 가톨릭 국가들은 왜 저렇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취약한지 몰라. 신부들이 사회재산 없이 그들의 운영 자체가 공산주의하고 비슷해서 그런가? 거의 비슷하잖아, 걔들도. 이렇게 대한민국이 참 이상한 짓 하니까 며칠 전에 한국 공장 생산 역량이 완전히 19개월 안에 엄청나게 추락했다 하면서 고든 장이 문재인이가 김정은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가, 남한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움직이는가. 문재인이가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그거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나? 이런 트위터를 올렸는데 오늘은 7시간 전이네요. 8시간 전이네요. 문재인, 김정은이가 남한과 미국에 간섭하는 결정을, 전략적 결정을 했다는데, 같이. Strategic decision to engage South and North the United States, as Moon Jae-in declares. Then, why is Kim Jong-un cyber attacking South Koreans and Americans like crazy? 김정은이가 if Kim Jong-un has made a strategic decision to engage, 왜 한국과 미국에 개입하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는데 왜 김정은이는 남한과 미국인들에게 사이버 공격을 할까? 그리고 왜 문재인은 그런 사이버 공격을 하는 김정은의 찬사를 불러제키고 있을까? Does Moon not care that South Korea is under constant North Korean attack? 문재인이가 이렇게 한국에 신경 안 쓰는 거 혹시 충성스러운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북한의 공격하에 있기 때문에 그거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막 던져 제키는데, 이 문재인의 김정은 돕기에 끝이 어딘지 계속 고든 장이 묻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김정은이 문재인이 공조하는 거 아닌가? 의역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김정은이가 한국이나 미국에 전략적 개입 결정했다면 공격하지 말아야 평화적으로 나와야지. 그것은 사이버 공격하는 것은, 그런 공격이 계속되는데도 문재인 찬양하는 게 이유가 뭐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남한과 미국에 개입하겠다는 그 의미가 곧 문재인이가 한국 신경 쓰는 게 내팽개치고 곧 김정은의 우리 공격을 그 하에 공격 영향력 하에 있는 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래 물으니까, 다시 말하면 문재인이가 김정은의 대변자, 문재인의 김정은의 역할 수행자, 계속
그 질문을 이때까지 계속 던진단 말이에요. 참 정체가 희한한 문재인이면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김문수 전 지사도 국민이 아우성 치는데 문재인은 지 혼자 아무렇지도 않는 척. 이유가 뭐고? 계속 묻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문정인도 참 북한 비호하는데 많이 날뛰지만 오늘 보니까 문성근이도 보니까 완전히 무슨 우리 그 대한애국자 연사로 나온 캐나다 분 그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수배한다고. 우선 우리 정부에서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우리 기업이나 은행 그런 걸 그냥 다 헛소리라고 너무 강조하는데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미국 재무부에서 북한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제재 경고를 내렸는데 그 우리 기업이나 우리 은행들도 그 대북 제재 경고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북한 갔다 와는 것도 전부 막 묻고 이런다는데 조사하고 이런다는데 미국에서 우리 정부 통과하고 난 뒤에 재무부 같은 데서 미국 재무부 한다는데 한국은 지금 북한 비핵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북한 비핵화 구멍 내는데 너무 신경 많이 쓰다가 자칫하면 북한하고 같이 대북 제재에 걸리는 국제적으로 수치 정도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해괴한 자멸 멸망하는데 문재인이가 악역을 할 수 있다. 무슨 홍영표하고 청와대에서 그냥 우리나라 재벌들이 북한 가고 냉면 한 그릇 먹는데 목구멍이 넘어갔냐? 그것도 아니라고 물타기하고 김도부 의원이 기업 협박하지 말라고 싸우던데 참 북한 좋은 이미지 만든 데는 이 정부가 많이 노력하네요. 문재인 치매설을 올려가지고 고생 좀 경찰 조사 받았을 거야. 손병호 선생 모처럼 글 하나 올라왔네요. 강용석 씨에 대해서 하나 올라왔네요. 강용석 씨하고 도도마음하고 싸우는데 법정 구속한 것은 강용석은 법정 포성줄로 묶고 구속하고 공범이라는 도도마음은 집행유예했다는데 조금 재판 중에서 법정 구속이 너무 남발된다. 그런 것을 불평해 놓는 글을 오늘 손병호 선생 모처럼 올렸네요. 자기 치매 경험을 올렸다가 가짜뉴스 조사받았을 거예요. 문재인 정권 시정연설하는 거 보니까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이 정권은 앞으로도 더 헤매겠구나, 경제정책 나쁘게 나가겠구나 하는 인상을 저에게 줬는데 고칠 수 있는 것은 역시 태극기 애국 세력밖에 없고 오늘 또 대한애국당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광주까지 가가지고 탄핵 박근혜 대통령
자기 탄핵 반대 1,000만이 서명 운동했다고. 굉장하네요. 굉장해. 굉장하네요. 문성근이는 무슨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사기 탄핵할 때 가만히 있더니 문재인의 저격수가 돼가지고 보니까 그거 태극기 집회 나와 연설하는 그 좌익 전문 그거네요. 외국적이라고 이름 생년월일 필요하다고 수배 내리고 있네요. 밴쿠버 건설 기술자로 일했다는 설이 있다. 하면서 문성근이가 수배를 내리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100만 밀려 하던 사람이 수배 내리나? 나라가 자르니까 완전히 적반하장이 되고 나라가 자르니까 현행 방화범이 풀리고 불법 시설물 썰어떨었는지 불태웠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징역 가고 뭐 좀 많이 나라가 잘못된 거 있습니다. 고든창은 여전히 인기가 있네요.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도미처럼 대변인처럼 에이전트처럼 그렇게 역할을 해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국민밖에 의존할 데 없다. 특히 태극기 애국자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러한 충고라고 할까 격려라고 할까 경문을 끊임없이 고든창은 우리에게 보내고 있네요. 문재인 정권 오늘 시정연설하는 거 보니까 소득주도 성장 사회주의 정책 중단할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경제적 파탄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모든 게 업사이드 다운 되고 대한민국은 세월호처럼 망가질 거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망가졌냐면은 오늘 조선닷컴 톱에서 첫 삽을 내고전 27년 전 새만금하고 중국 상하이의 푸동지역하고 했는데 푸동지역은 어마어마한 발전이 왔지만 새만금은 물에 잠기고 환경오염적 이제 태양열 패널이 환경오염 가장 심각한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효용성 없습니다. 상하이 푸동지역은 외국인만 15만 명, 550여 개의 금융기관, 1만 7천여 개의 외국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지금 새만금에는 아무것도 없고 환경 반대하는 종교인들, 시민운동꾼들, 일부 지역민들에 의해서 새만금은 지금 환경에 가장 해로운 그런 것들만 당시 환경단체, 종교계, 지역주민 환경에 이런 반대했는데 가장 환경이 파괴될 태양광 패널이 여의도 면적의 뭐 13배이니 서울의 절반 면적이니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좌익들이 외치는 구호가 얼마나 결과적으로는 거꾸로 나타나는지. 공정경제 문제에 떠들면은 불공정경제로 끝날 거예요. 사람 중심이라면 앞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취급되지 못하는 이들이 평등하면은 절대 불평등이 벌어질 거예요. 평화하면은 전란이 올 거예요. 하는 것마다 거꾸로 결과를 내야 돼요. 이 좌익 망상가들. 민주를 그렇게 외치더니 지금만큼 무시무시한 통제와 전체주의 통제, 정치재판, 날조수사, 지금만큼 심각할 때가 언제 있었나요? 군사정권도 이 정도는 안 됐어요. 군사정권 때는 민주파리 빨갱이들에게 그랬지만 지금은 바른말 하는 일반 국민들 거짓말 짜기 괜찮고 대한민국 지켜오고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줄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주사파 정권, 촛불 쿠데타 정권에서 고통받는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것이니 후손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회 살 것인가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시정연설 보니까 무슨 불공정으로 이루어진 불평등을 뿌리 뽑아 계속 양극화해서 하고 동북아 평화 번영의 희망찬 미래를 더불어노동당 대변인이 그런 소리 했었고 계속 그냥 성장통이라 했었고 뭐 성장통 내리막길이지. 포용정책, 포용경제, 포용 얼마나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얼마나 대한민국 자유민주 세력을 괴멸시키겠다는 놈들이 입맛 때문에 무슨 포용경제, 포용사회, 포용적 번영, 우익괴멸, 경우 이해찬이는 경우 여당 대표 오늘 문재인의 시정연설하고 거꾸로네. 우익괴멸이라면서 입맛 때문에 거짓말하라. 문재인 정권에 참 입맛 때문에 거짓말하라. 오늘 그런 시정연설 내용 보니까 진짜 입맛 띄는 거짓말 한 듯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작권 찾아온다고 거기 전부 매달려 있고 저도 미국이 앞장서 싸우라고. 우리는 내리막길 가고 브라질은 사회주의자들이 물러나니까 저절로 앞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거예요. 사회주의자가 되면 구호는 거창한데 결국은 반드시 망합니다. 남북협력기금 무슨 다 쓰는데 혈안되고 쓰면 안 됩니다. 남북협력기금이 단어가 잘못됐어. 북한 퍼주기 기금 이래야지. 정직해야지. 참 무슨 함께 잘 살기 위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사람 중심. 단어 보니까 막 공정사회, 통합사회. 어디서 알량한 말하는 거 배워가지고. 안 됩니다. 용어 자체가. 천상의 용어, 유토피안적 용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위선과 실패로 끝나게 돼 있어요. 정권을 빨리 끌어내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아닌가. 이 정권 끝나는 거. 내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 안 되는 것은 무슨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회주의는 망합니다.
포용 국가에서 포용 국가, 뭐 포용 성장, 포용 경제, 아이고